오늘 독일안의 경매왕 유튜브로 채널로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유희룡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파레주 2기 졸업을 했고요. 올해는 38살, 6살, 4살, 6살, 4살 아들, 딸 두 아이의 아빠고요. 스파레주 2기 졸업하고 벌써 23기 모집하고 계시죠? 지금 3년 정도 제가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험들 이런 거 뭐 공유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공유 드리고, 저도 나름 이제 투자 일지처럼 제가 해왔던 것들을 어떤 기록에 남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살아왔던 기억들이니까. 그 블로그 쪽으로 많이 저도 좀 했었는데, 유튜브는 최근 2018년도 12월 달에 계정을 터서 한 영상을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또 저한테 허락을 하셔가지고, 저도 유튜브 같이 방송에 지금 참여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 많이 피드백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방송으로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소는 지금 저희 집 방이에요, 방. 원래는 여기가 이제 처제가 쓰던 방인데, 처제가 최근에 결혼을 해서 이제 나갔어요. 나가고 제가 이 방을 사용하게 됐고, 여기 이제 제 전용 스튜디오로 지금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아다리가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많은 작업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런 작업들에 시청자분들의 좀 힘이 좀 많이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이충전 회원님이 전 방송에서 예고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녹화 방송이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제가 잡은 주제는 법원 경매 잘 배워두면 내 집 마련은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것들,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집을 지금 이제 집은 제가 사는 집인데 사실상은 이제 주인 집이고 저는 세입자예요. 이 집을 제가 3년 동안 보유하다가 팔았고, 그 집에 이제 전세를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다른 집에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쉽게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저도 힘들었죠. 저도 경험도 없고, 근데 경매를 배우고 나서 어떻게 좀 생각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걸 오늘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정했습니다. 저도 13년도 결혼할 때는 전세로 집을 구했고, 그 당시는 주변에서도 많이 말을 했었는데 굉장히 부동산이 하락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제 하락기가 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 지금 집을 사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변 사람들 어른분들은 이제 그 당시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살지 뭐 굳이 전세를 사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집이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하락할 것 같아서 전세로 집을 처음에 구했었어요. 전세로 저도 집을 구해서 살다가 경매를 이제 배운 거죠. 정말 이제 직장인분들은 뭐 고민이 많잖아요. 애도 키워야지, 학원 보내야지, 뭐 영어 유치원, 엄마들은 영어 유치원 보낸다 그러지, 뭐 난리잖아요.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나왔는데,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진짜 캐슬처럼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네요. 그리고 그걸 또 보면서 그걸 또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 가장들의 이제 부담이 좀 있죠.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애를 낳고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러다 뭐 월급만으로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알아보고 재테크도 많이 하다가 이제 경매를 접하고, 다행히 저희 또 그 대한공용회사 협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 연락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뭐 낙찰 받았다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교육비도 나름 여기가 세고, 여기 협회가 교육비도 좀 세고 한데,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박 물건도 많이 받으시고, 얼마 전에
그 지난주 방송이죠. 6억 7천에 낙찰받아서 서울에 있는 그 지하 상가. 월세는 한 600 정도. 그 다음에 관리비가 한 뭐 제가 기억하기로 2, 300 정도 드는데 월세가 한 600.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600 정도. 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그런 자리였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시세는 한 뭐 12억, 13억에 뭐 내놓으면 뭐 상할 사람 천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표님이 하셨는데 그런 거 6억 7천에 이제 받으시고 이제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그런 분들처럼 저는 이제 그렇게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 방송에서 이제 언급하시는 게 제가 군사 물건을 산 거 그거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임대를 놓는 방법이 약간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듣다가 얼굴이 막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제가 그 내용도 한번 방송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 잘 배워두면 내 집 마련은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제목의 어떤 방송을 준비해봤어요 주제로.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전세를 구해서 제가 들어갔던 이유가 집이 더 떨어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해서 집을 못 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후에 이제 경매를 배우고 협회를 만나서 투자를 계속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이.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아예 경험도 없고 그 주변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뭐 오피스텔 뭐 몇 채 사가지고 뭐 5채 6채 사가지고 월세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직장 동료한테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제 굵직굵직한 정말 자기 주도하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 집을 이제 팔고 그다음 다음 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집을 매수할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뭐 지금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렸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집 하나 사는 것도 엄청 고민했다면 지금은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팔아본 경험은 많이 없지만 집을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편안하게 일상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요거를 경험을 좀 빗대서 한번 방송 한번 풀어보려고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그 익산에 전북 익산에 원룸이 하나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 지역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넘어갈게요. 예, 자, 예, 전북일보 기사네요. 이 지방지 기사인데 이게 익산에 뭐 원룸, 경매 뭐 이런 거 치시면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기사에서 다루는 게 주인이 이걸 뭘 해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은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 기사는 약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선정을 해봤고요. 제목이 이제 원광대 대학가 원룸 사기 15곳 120명 60억 피해 추정. 이거를 이제 사기라고 했어요. 이 기자가 사기라고 했는데 사기는 애초부터 사기 치려고 이제 들어가야지 사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뭐, 원룸 같은 거는 전세를 줬든지 월세를 줬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됐다. 뭐 사업을 하다가 그랬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디 뭐 주식을 날렸다든지. 그 이후에 그렇게 돼서 돈을 못 줬다. 그럼 사기로 성립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자극적으로 쓸 의도가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고소를 실제로 했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학생들 경찰 신고, 국민청원도 국민청원에 이게 올라왔대요. 익산경찰 조사 중 시청 TF팀 꾸려 종합지원. 아무래도 이제 대학가다 보니까 익산시청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운강될 때 대규모 원룸 사기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생, 취업생, 준비생인데 익산시 등에 따르면 추정 피해 인원만 120명, 피해액은 60억 원이다. 사건의 시작은 2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일보가 인터뷰한 A씨, 건강대 재학생인데 A씨는
원룸 계약이 만기돼서 방을 빼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원룸 주인 B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다. 예, 제가 여기가 이제 신동, 익산시 신동이라고 여기 원광대 앞에 원룸촌이거든요. 여기 또 물건을 제가 선정을 해서 한번 조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선정을 한 거고 시세 한 요 정도 하더라고요. 예. 4,500, 뭐 5천, 뭐 투룸 같은 경우 좀 더 나가고 여기 뭐 원광대학교 그 원광대 의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 여기가 전북에서는 굉장히 학교 규모도 크고 굉장히 여기가 약간 서울로 따지면 뭐 약간 연세대 앞에 뭐 그런 느낌?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굉장히 술집도 많고 저는 지방이라 그래서 뭐 있겠냐 고 갔는데 학교 앞이라 이 학교 앞이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원룸도 장사도 잘 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볼게요. A씨는 주변에 수소문해보니 새 학기 앞두고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학교 자유 게시판이나 각 학과 휴대폰 단체 대화방 등에 피해 의심 글들이 올라오면서 피해자들끼리 뭉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학과별로 피해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중순 학교 학생회 등 학생 단체가 나서서 온라인 공지 등을 올리고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이들은 A씨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원룸 사기 수법과 피해 금액을 취합했다. 이게 예. 피해 규모를 취합한 원광대 학생 임원은 대학가에서 대규모 원룸 사업을 하고 있는 B씨에게 개별 임대 계약을 맺고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은 방식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A씨처럼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났지만 B씨가 잠적해 전세금 환수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 세입자들이 모른 채 건물의 임의 경매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원룸 건물 한 개당 최소 10명에서 15명 정도 입주해 있는데 15개소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15개소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사람 거라는 거 같은데 B씨가 15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원룸에 10명에서 15명이니까 뭐 아까 120명 정도 학생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고요. 뭐 여기 보면 가스 수도도 미납해서 단수 단전되는 것 같고 어, 이런 상황이네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이에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원룸 사기 가해자인 B씨는 지난 6일 뒤늦게 세입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신축 원룸과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유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 차용증을 써주든 차차 돈을 구하든 해서 보증금을 전부 내주겠다. 익산시도 사안이 커지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서별 TF팀을 구성하고 원광대 유관기관과 특별 대책을 논의했다. 전기수도 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공급 중단을 막고 원광대 법학전문 교수 및 익산시 변호사협회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지원한다. 네, 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게 이 사람 말만 보면은 봐봐요. 그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해서 또 이제 투자를 또 한 거예요. 원룸을 짓거나 기업형 임대주택, 오피스텔 이런 걸 사서 유지를 했는데 뭐 어떤 돈을 빼주고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근데 실제로 경매 치려고 그냥 경매를 넘겨버리려고 보증금 싹 빼서 경매를 넘겼는지 이거는 이제 잘 모르지만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거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학생들이 참 안타깝네요. 학생들이 안타까워요. 이게 부모님 돈일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난리게 된다.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부만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룸 같은 거는 그 이전에 임차된 내역 같은 거를 주인들이 공개를 잘 안 하고 공개한다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매를 좀 투자를 안 하더라도 경매를 좀 배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 직장 동료들도 그 친구도 이제 젊은 친구인데, 어, 다가구, 그 다세대 그 빌라 같은 데인데, 그 친구 말로는 그게 주인이 한 명이라 그랬으니까 공보상은 다가구 같아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는데 결혼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신축 건물이었고, 일부 대출을 해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는 전입신고를 좀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 자기가 신축을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응? 네.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럼 저희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무슨 진짜 X 같은 소리냐. 계약하고 입주한 날 바로 그냥 전입신고 해야죠. 근데 이 친구는 주인이 부탁하니까, 아, 예, 그럼 언제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다행히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경매를 배우고 이 학생들도 조금만 좀, 근데 이거 주인이 원룸 같은 거는 진짜 솔직히 임차 내역을 잘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뭐, 뭐 계약서, 가계약서만 들고 가서 뭐 전입신고 된 게 뭐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이런 걸 뭐 볼 수 있으면 보겠지만 위험성은 있긴 있어요. 원룸 같은 거는. 원룸이라고 해서 뭐 저희 원룸 투자 많이 하시는데 원룸 들어가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 좀 다방면을 좀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그 대출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바로 대출 받아서 그 경매에 넘어갔을 게 거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그 근저당 날짜보다는 좀 이게 자기가 밀린다. 그러면 좀 안 들어가고 뭐 원룸촌이니까 다른 데 좀 입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시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익산 신동이 원룸촌인데 제가 조사할 때 이제 부동산 한 군데랑 굉장히 좀 내밀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물로 나왔던 거를 막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저한테 막 10장씩 이렇게 뭐 5장씩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근데 제가 경매조사 하다가 얘기가 어느 정도 돼서 뭐 원룸도 살 의향이 있지만 그 나온 경매 물건도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받으면 관리를 해달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근데 자기도 그 물건을 그 손님한테 컨설팅을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근데 그 컨설팅의 모양새가 굉장히 저희가 투자를 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냥 대충대충이에요. 대충대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건물 그 내역이 그 원룸 같은 거는 방이 큰 방도 있고 뭐 작은 방도 있고 투룸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세대도 있고. 그럼 그걸 알아야지 이제 시세를 파악을 하는데 그걸 몰라요.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경매 물건에서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자기가 뭐 관리하는 물건이 굉장히 많다고 자랑도 하는데 막상 그 컨설팅 한다는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방의 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방이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원룸이 몇 개인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들어간 적이 없대요 그 안에를. 그러면서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격을 막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죠.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써야지 낙찰 받겠냐. 어느 정도 생각하시냐. 떠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밑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수리비도 1억 이상 봐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수리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학생들 그 방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구조도 그 학생이 다 알려줬어요. 그 학생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했고 심지어 사진도 찍어왔고 근데 그 옥상도 쫙 봤는데 수리할 게 없어요. 근데 수리비를 1억을 봐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매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면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 통상.
그럼 뭐 부서진 것도 많을 거고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직접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혹시나 방송 경매에 이제 관심 많으신데, 공부하실 시간은 없고, 이러면 컨설팅을 의뢰하실 수도 있는데, 컨설팅이 이제 이렇다. 약간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제 얘기를 살짝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공부해서 내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서 내가 투자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컨설팅 업체가 잘하는지 못하는 데인지 뭐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제가 훑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협회 소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스파레주 23기 모집하신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어버저스가 4월 11일 날 그 선박으로 물량이 입고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13일이니까 곧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량은 한 10만 개 이상, 13만 개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행어버저스는 진짜 뭐 지금 뭐 대기업 쪽 벤더분들이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좋아요. 숙취도 물론 좋지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애기 낳기 전까지는 그 연애할 때 막 이럴 때는 일주일에 4게임씩 뛰고 이랬어요. 축구를. 주중에 뭐 한 게임, 두 게임 뛰고 토요일날 한 게임, 뭐 일요일날 새벽에 하는 게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해서 연애할 때 이제 그것도 뭐 다투고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커플들이 그러듯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기를 낳으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한 2년 만에 이제 나갔는데 너무 제가 오랜만에 나가고 이제 배도 많이 나오고 다리도 많이 풀릴 것 같고 걱정이 돼서 행오브 주스를 마시고 이제 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가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축구가 워낙 이제 격렬한 운동이다 보니까 전력 질주하고 막 이러면 막 피 쏠리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마시고 나가니까 힘든 건 힘든데 회복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당일날도 그렇고 잠잘 때 자기 전만 하면 이게 평소 같으면 게임 끝나고 오면은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바로 막 누워서 막 자고 싶고 이런데 활동도 뭐 정리도 다 싹 끝내고 하고 그 다음날 늦잠도 안 자고 보통 뭐 12시까지 뭐 10시까지 이렇게 자는 경우도 다반사였거든요. 그리고 뭐 다리가 이렇게 막 계속 몸이 아프면서 좀 쑤시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새벽에 한번 지방 내려갈 때도 마시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잠이 와서 이거 한번 마셨는데 눈이 정말 또렷해지면서 점점 또렷해지면서 한 2시쯤 그때 제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경험했는데 이번에 또 괜찮다고 또 경험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 과라나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행오브 주스 안에. 이게 이제 브라질 그 2002년도 월드컵 때 브라질 대표팀이 과라나 음료수를 공수해다 마셨다 이런 기사가 찾아보시면 있어요. 과라나라는 이제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에서 자라는 열매인데 그 과일 안에 천연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는 과라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건 장기 복용해도 뭐 부작용도 전혀 없고 브라질 축구팀이 이걸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 효과를 좀 본 것 같아요. 이건 뭐 앞으로 뭐 대박 날 것 같고 협회장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걸로 대박 나면 이제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계속 따라가야죠 저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경매 투자 이후 제 자신이 달라진 생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집을 이제 제 주변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집이 그러니까 작년 18년도 8월 9월에 제가 이 집을 팔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집을 매물을 내놓은 상태에서 하루에 뭐 많게는 3명, 4명씩 집을 보러 오고 일주일로 따지면 뭐 10명 이상 막 보러 온 것 같아요. 계속 보러 오더라고요.
보고 가면은 뭐 계약하자 그러고 보고 가면 계약하자 그러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는 그리고 제 동료들도 보면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이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 안 사고 있으면 약간 나중에는 진짜 완전 폭등해가지고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냐 어쩌야 되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그 당시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무슨 아파트 분여회에서 담합 비슷하게 해가지고 싸게 나온 매물을 막 거둬들이라고 이렇게 압박도 하고, 무슨 실거래를 약간 조작해가지고 예? 그 높게 이렇게 실거래한 경우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전문가들 나와서 내년에 집값 더 떨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예전에 그 집값 한창 오를 때 고민했던 사람들 지금 집을 샀냐? 이 시기에 또 집을 사냐? 이 시기에 또 못 사죠. 왜냐? 집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게. 저도 전세 처음 구할 때 집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고, 집을 그때는 투자의 대상으로 아예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집을 안 샀는데 경매를 배우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됐고, 왜 그런 생각들이 바뀌었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은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매로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 일반 뭐 매매 분양하셔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산 가격이 얼마에 사고 그 다음에 뭐 한 2억 3억 올라가길 바라고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 요새 뜨고 있는 뭐 하납 뭐 이런데 분양해서 얼마에 뭐 6억에 분양받았는데 뭐 피가 얼마 붙어서 지금 뭐 8억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산 다음에 오를 거를 기대하고 항상 투자를 하세요. 근데 경매는 주변 거보다 그냥 싸게 사는 거잖아요. 주변 거보다 싸게 사서 주변 시세에 파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기본 모양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부동산은 시세는 항상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보다 더 오른다. 그러면 이제 더블로 수익이 나는 거죠. 경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뭐 투자해서 주변 거보다 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분석도 여러 가지 하고, 뭐 흔히 말하는 뭐 입지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보고 하지만 시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보는 건 굉장히 제일 1순위는 시세. 시세가 옆에보다 싸냐, 주변 매물보다 싸냐, 내 매물이 경쟁력이 있냐, 이런 걸 따져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하락을 하던 올라가던, 하락하면 이제 안 팔면 되고, 하락을 아무리 해도 시세보다는 이제 그 하락한 그 가격보다는 싸니까 뭐 더 떨어진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건 없어요. 그 오른다면 남의 집도 오르고 내 집은 이제 차익이 더 생기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뭐 자본만 있으면 여러 군데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으로 차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은, 그 마음만 접으면 집을 사기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하고 같이 내가 뭐 직장이 있다면 뭐 사정이 있겠죠. 직장이 가까운데, 아니면 뭐 내 아이의 학교가 가까운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한 지역을 고른 다음에 그냥 그 집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그냥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으로 뭐 차익을 보겠다,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은 없으면 집 사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저희는 경매 투자로 집 외의 것을 그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자본만 맞으면, 그리고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모양새만 갖추고 있다면, 가격이라든지 뭐 입지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그런 거 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변 거보다 좀 싸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저도 이 집을 팔고 다른 집,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층으로 찾고 있어요, 매물을. 근데 지금 최근에 너무 좋은 게 눈에 띄었고 가격을 협상 중인데, 협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매수할 생각이에요 지금.
상대방 쪽은 지금 6월 전에 잔금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2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3년 이내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에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알게 된 거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 걸 알면 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하나라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물어보고 서로 이제 부동산 그 중개하는 사람과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할지 가격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집 사는 거는 사실상은 뭐 이렇게 고민거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하려고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자기 주거 지역은 그냥 자기 그냥 사는 집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돈 벌 생각만 뺀다면 결정하기 너무 쉽죠. 내 집이 떨어진다 그래도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4억에 샀는데 내 집이 만약에 2억이 됐어요. 그래도 난 4억에 산 집에 처음에 그냥 거주할 생각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팔지 않으면 2억 손해는 아니고 그냥 그 집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내 집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고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오를까 떨어질까?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들이 지금 뭐 항상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대폭락 부동산 대폭락 예언 뭐 이런 게 S24에 1등을 했다면 2등 도서는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 그게 1, 2등을 할 정도니까 뭐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그것만 뺀다면 집 사기는 너무 쉽다.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그러면 당연히 오를 걸 사는 거지. 그런 생각 안 하고 집을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돈은 경매로 다른 데서 벌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18년 8월에 팔았는데 전세로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차익 그만큼을 좀 돌릴 수 있었어요. 그 자본을 융통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수원에 있는 지금 이충전 회원님 너무 유명한 그 빌라 지하 빌라 썩은 빌라 그 빌라 옆동을 제가 샀고 그리고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샀고 그 다음 최근에는 그 분당동에 있는 그 빌라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총 3채를 매입했고 이제 그 투자금이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개 다 지금 월상 거는 월세를 줬고 그 다음 나머지 빌라 2개는 전세로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그럼 투자금은 뭐 한 1,000만 원 가량이고 차익은 한 7, 8천 정도 보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서 월세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월세가 뭐 제가 그 생각했던 금액보다 뭐 턱없이 뭐 적게 받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이게 매매가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근데 제가 이게 팔아야 뭐 돈이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는 7, 8천 정도 차익을 보고 들어갔다. 뭐 그건 제 예상이니까요. 울산가오 같은 거는 전세가 3억 5천인데 제가 매입한 금액이 3억 5천이고 매물로 나온 거는 4억 5천, 뭐 4억 3천짜리도 있고 4억 뭐 7천, 4억 3천에서 4억 7천. 그러면 한 7, 8천 정도 그것도 차익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3억 5천을 매입했고 전세가 3억 5천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하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4차원적인 그런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4차원적인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뭐 나중에 팔았을 때 5천 이상, 7천 이상 번다면 뭐 이런 것만한 그 재테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또 다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배웠던 동기분들 많이 있는데 연락되는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식 들리는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동기가 중요하다. 방송에서 동기가 중요하다. 뭐 힘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들이 많이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같이 배웠어도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 그다음 뭐 자기가 뭐 원하는 방향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경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충전 회원님이 지금 카톡을 하는데 예, 이거 꺼버리겠습니다. 예, 까톡 자꾸 그러는데 자, 그래서 투자했던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돈을 돌리는 그 모양새, 돈을 돌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집을 팔지를 않고 그냥 눌러 앉아 있었다면 또 이만큼 차익이 나는 거를 이제 놓치고 그냥 그런 집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살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집을 제가 팔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게 되면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런 걸 아는데 투자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제가 더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9.13 대책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대출이 아예 막혔잖아요. DTI나 뭐 이런 LTV 뭐 이런 거 조정지역 같은 경우 뭐 40%밖에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대표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님 뭐 사업을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굳이 팔지 않더라도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더 받아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집을 산다 그러면 뭐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집은 놔두고 대신 이제 뭐 대출을 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까지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이제 네, 댓글이 이제 박혀가지고 제가 한번 댓글을 좀 다시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는데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구독자가 한 9,500명 정도 되세요. 구독 이제 제 영상에 한 뭐 좋아요 4,000 이상 달린다. 예? 4,000 이상 달아주신다면 이제 이만큼 댓글을 원하는 거다. 이렇게 댓글을 원하신다면 4,000 이상 좋아요를 한번 찍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가지고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댓글을 원한다 지금 댓글 열어달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생각 있으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방송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일 날 저희 동신이, 충전이 저 이렇게 3명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방송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방송 많이 청취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 열심히 투자하셔서 꼭 부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